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쏘아올리기까지 들어간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우선 우리 정부의 누리호 개발을 보면 공식 예산이 1조 9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또 오는 11월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정찰 위성 사업에는 1조 2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경제 수준이나 인건비 등 모든 면에서 남북 간 극명한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체제 안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비용을 정찰 위성 개발에 들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내부 실상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식량난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춘군기 식량 사정 악화로 곡물 가격이 급증하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약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된 조직범죄가 잇따르고 강력범죄와 자살자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력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급증을 했고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지만 민생고와 그에 따른 불안을 덜 수 있는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비밀리에 인터뷰한 북한 주민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이웃이 굶어 죽었다고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지원으로 평양과 중국 국경 근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 3명을 인터뷰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북중 간의 국경 폐쇄 이후로 굶어 죽거나 법 위반으로 처형당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 비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했던 최측근입니다. 대남 강경파이자 원칙주의자로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정찰총국의 수장이었고 2007년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 대표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 미뤄온 것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말아야 하는 것이 비측의 입장과 태도입니까?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위상은 급락했습니다. 재작년 대남 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통일 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다가 지난해에는 통전부장 자리마저 후배인 리선권에게 넘겨줬고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한때 처형설까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통전부 고문으로 복귀한 겁니다. 다시 대남 업무를 책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경색 국면인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미 대남 정세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원칙적이고 강경한 맞대응과 관련해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철의 복귀는 보다 공세적인 대미 대남 관계의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이 대남과 대미 관계에 정통한 만큼 군사적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대화로 나서는 양동작전을 펼칠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해임됐던 오수용 경제부장의 복귀도 눈에 띕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올해 79살인 올드보이 오수용을 구원투수로 등장시킨 겁니다. 통일부는 현재 경제 분야의 실적이 부진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형 관료를 다시 기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던 북중 국경 개방 움직임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이 최근 난핑 무산 국경을 개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통관 업무를 재개해 중국에서 화물 트럭으로 북한에 물자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훈춘 원정리에 이어 두 번째 북중 국경 간 도로 운행 재개입니다. 특히 난핑 무산 도로 개통은 무산의 철광석 반입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무산에는 730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이 있는데 2017년 발효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북한의 철광석 수출은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 난핑 무산 세관은 다른 지역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탈북민 북송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난핑 무산 국경 개방이나 탈북민 북송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중 당국에서 북중 국경 개방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정부에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난 속에 아사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평양 이외 내륙 지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도 농업과제를 강조하면서 일부 경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제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폐단들이 엄정히 분석됐습니다. 오랜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이제는 국경 개방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전면적인 개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상반기 각종 과제를 결산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친 북한은 관계건설, 금속, 화학공업 등 부문별로 성과가 있었다고 과시하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결점 폐단, 규율 미확립도 언급했습니다. 경제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폐단들이 엄정히 분석됐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 나서지 않은 점, 경제통 오수용을 당 경제부장으로 다시 기용한 점을 보면 여러 면에서 목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보위 안전기관 역할을 강조하며 1심 단결 수호를 외쳤는데 위기감이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불가항력인 1심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책략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할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고 결국 최근 잇따른 탈북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달 초 러시아에서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가족 2명이 실종된 데 이어 유럽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의 탈북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탈북민 가족이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는 등 북한 내부 동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위기구의 역할 강화로는 코로나 이후 체제의 느슨함을 사전 차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유일 영도 체계 강화를 위한 체제 결속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머지않아 코로나19 통제에 따른 국경 봉쇄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추가 탈북 움직임을 막기 위해 체제 단속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